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와, 이제 6월 운세를 펼쳐볼 때가 되었는데요. 기다리셨죠? 5월은 어떠셨나요? 6월은 상반기의 끝이기도 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5월에 아쉬움 있으셨다면 얼른 털고 더 좋은 6월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직업, 금전, 환경에서 꼭 필요한 조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3번, 1번, 2번, 4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강아지라고 하긴 좀 크네요. 개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카드는요, 6월에 우리 여러분의 기운을 뽑아봤어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여성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기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에 대한 의미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보통은 감성, 정서, 감정 또는 관계, 직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고 예술적인 감각들, 아름다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6월의 화두는 좀 이런 추상적이고 복합적이고 직관적인 것들에 운이 좀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여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감각이 없다면 저 대문자 T인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여성적인 기운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영향이 나에게 굉장히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오, 그랬구나. 사실 이 네 장의 카드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조금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뭔가 마음속에 큰 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일이 나에게 너무 짐 같아요.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짊어져야 하고, 뭔가 성과를 내줘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정말 짐 같아요.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관계 측면일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저에게 너무 부담을 줍니다. 저에게 정말 짐 같은 관계예요.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체력, 신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일 수도 있어요. 제 삶이 너무 버거울 만큼 제 몸이 너무 지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이 삶이 짐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짐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좀 다소 너무 억압하고 나를 좀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짐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속도가 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좀 문제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셨을 수 있어요. 그게 외부적으로 좀 영향을 준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만약에 시기라고 한다면 비수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힘들다고 상가가 공실이 많이 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신문을 보면 좋은 소식이 없어서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4번의 소주가 주변에 뜬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어떤 시기적인 시대가 바뀌는 어떤 전환점에 있잖아요. AI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의 시기를 지내는 만큼 기존의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짐일 수 있고 버거울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좀 타격을 받는 그러한 문화가 좀 형성돼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 내에서 저 혼자만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또 되겠죠. 나 말고요. 다른 사람은 손 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것들을 좀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6월이 좀 잘 쓰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남성의 카드로 나왔다면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로 갔을 거예요. 효율을 늘린다거나 해결하거나 뭔가 문제라는 어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여성의 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길조로 떴다면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풀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정말 많은 갈래로 갈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일생일대의 위기이셨던 분들도 있으셨지만 일생일대의 큰 기회가 온 분들도 있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비유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나에게 분명히 어떤 기회의 요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기회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관점의 체인지, 관점만 변화한다면 분명히 이 짐들은 짐이 아니라 선물로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요. 이거예요. 4번의 컵. 여러분도 의년 중에 알고 있어요. 이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 나만 관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면 또는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치유한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또는 심지어 일이 잘 풀리고 있어도 내면 안에 무의식 깊숙이 절망의 늪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힘든 상황 맞거든요. 근데 내면에서는 별로 그 힘듦이라는 걸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긴 힘든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단 말이야 라는 그런 약간 여유로운 좀 어찌 보면 여유죠. 그 여유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인지하도록 이분이 도울 것 같아요. 또는 이러한 측면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6월에. 그래서
현재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상황이 그닥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만 마세요. 6월에 분명히 관점의 전환이 생기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6월 잘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좀 더 상세하게 뽑아볼게요. 자,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 6월 잘 보내시기 위해서 일, 금전, 주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우선 일이라고 한다면 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의 일상적인 태도나 어떤 습관에 필요한 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의 펜타클이 일적인 측면에서 조언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4 펜타클은요. 약간 스크러지 영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깔고 앉은 기반이 그만큼 단단하고 부서지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뭔가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진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요.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런 절망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인식할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역경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가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가진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데가 없어. 난 지금 완전 밑바닥이야 할 때 비유를 한다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남들은 여행도 가고 진짜 어디 놀러도 간다는데 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사지도 못하고 저것도 사지도 못하고 이런 고민을 할 때 누군가는 몸져 누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팔다리를 잃어서 걷는 것조차 너무 간절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내 손톱 안에 아주 조그만한 가시가 박힌 게 더 아플지라도 6월에는 그러한 것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진짜 내가 기반이 없나? 가진 게 없나? 정말 탈출구가 없을까? 잃을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속에 기회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잡고 가야 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랍니다. 지금은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 관점에만 몰두가 되어 있어서 활용해 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비틀어서 의문을 제기를 해본다면, 진짜 나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 어려운 상황인가? 정말 방법이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나? 내가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의문을 한 번씩 던져본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요, 변수를 두는 킹 소즈가 나왔는데요. 이 킹 소즈의 왕은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유연한 능력,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만렙입니다. 기술자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곧이곧대로 해결하기보다는요, 냉정하게 어떤 것이 최선일지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때까지 A로 했을 때에 정말 결과가 잘 나왔는데 A로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안 나온다면 B나 C로 하는 방법을 바로 찾아보고 적용해 본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운이 상승하려면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너그러워지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말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끌고 내가 일머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는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쭉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떻게든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버겁다면 잠깐 내려놓고 수레를 가져온다던가 또는 드는 방식을 좀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관점의 변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이렇게 자원이 많습니다. 10번의 펜타클이 떴는데요. 이 10개의 펜타클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현재 느끼기에는 이거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야. 아무도 나 안 도와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정말 가난하신 분들, 저도 사실 어릴 때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무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말 많은 지원이 되고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없어서 굶거나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니, 왜 이걸 안 물어보지? 왜 안 찾아보지? 싶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6월에요. 누군가가 너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또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한번 활용해 볼래? 라고 한다면 잘 활용해 봐라. 그리고 사실 10번의 펜타클은 내가 이미 쌓아온 어떤 기반을 상징해요. 그게 유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가족력일 수도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내가 당연히 누려왔던 외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라고 하네요. 네. 기존의 것들에서 자원을 많이 추출해서 활용한다면 분명히 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77번 Spirituality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영성인데요. 아무래도 참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역경을 보낸다라는 게 타로의 세계관도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무교입니다. 아무튼 타로의 배경이나 어떤 종교적인 근간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거 또는 어떤 역경이라는 건 선물입니다. 신이 무언가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겪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너 이거 힘들지 않니? 그럼 뭘 깨우쳐야 할까? 이런 물음을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irituality라는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적인 차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나의 무의식과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명상, 노래를 부른다던가 찬양이죠. 그리고 글을 쓴다던가 필사죠. 또는 봉사를 한다던가. 봉사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영성을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좀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 내면에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시간 꼭 챙겨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여성의 카드도 그러한 면을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감성, 정서, 또 어떤 직관, 영성, 감정 이런 거 많이 이제 관련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적합한 방법이면 됩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에 꼭 여러분의 신성과 만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뭉게뭉게 구름을 뽑아주셨네요. 자, 이 카드는요. 6월에 여러분에게 들어올 기운에 대해서 뽑았는데요. 뒤집어 보자. 토성에 무너지는 타워가 나왔는데요. 이 무너지는 타워는 오래돼서 무너지는 타워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웨이트 타로에서 무너지는 타워 하면 번개를 맞아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토성에 무너지는 타워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바스러지는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운이라면요. 응당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알아서 무너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땡큐 땡큐죠.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막 건물을 붕괴하려고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무너지니까 이거 잘 치워놓고 새롭게 쌓아가면 되죠. 그래서 6월에는 내가 정말 미루고 미뤄왔던 또는 관리가 안 돼서 어차피 내가 좀 소홀하게 됐었던 그런 일들이 좀 무너진다. 어찌 보면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반갑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하하.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6월의 흐름을 보기 전에 이때까지의 여러분의 패턴을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신 것 같아요. 어떤 시기냐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뭔가 징조를 느끼는 시기예요. 나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멀리 보고 참고 조율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맞춰오고 그랬는데 이때까진 그랬는데 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시기를 맞이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더라 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의 모습과 속마음을 보면요. 10번의 펜타클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기반이 있는데 그 기반은 내가 참고 견디고 절제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반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의 혼자, 물론 여러분이 큰 어떤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일단은 정말 튼튼한 성이 하나 지어져 있고요. 다는 안 보이지만 성문이 보이죠. 그리고 성문 지기가 보입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리따운 햄찌가 성문을 지키는 그 지킴이에게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것 같죠? 아닌가요? 저는 애교 부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조그마한 햄찌가 갸웃갸웃 거리면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조차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나 혼자 쌓아온 기반이라는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게 이 무너지는 타워가 아닐까 합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좀 힘들거나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 조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면 내가 마치 혼자서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조금 편향된 사고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그냥 단지 내가 좀 버겁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응당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내가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에 속박되어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뭔가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느껴왔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라는 그 문제 인식을 하는 것, 그게 6월을 다르게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더 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야, 우리 마라톤 나갈래? 갑자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한대요. 우리 번개합시다 하면서 내 삶의 패턴에 작은 균열을 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느낌. 이렇게 속박되어져 있거나 뭔가 계속 내 마음을 절제하고 조율하고 이런 사람이 즉흥적인 걸 하겠어요? 잘 안 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오늘은 그냥 외식할까? 맨날 집밥 먹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거 좀 땡긴다.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데 마침 세일을 하잖아. 경험해보기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탑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 타워가 무너지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보통 이 탑이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쌓아온 기반이니까 지위나 나의 네임 밸류나 또는 회사,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내면인 것 같아요. 생각이죠.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고 나 자신을 올감했던 거. 반드시 나는 이래야 돼.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어떤 죄의식을 심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더 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풀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때에 따라서는 즉흥적인 상황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이러한 이벤트적인 것을 보고 신선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일상에 얽매여 살았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장치로 이런 이벤트가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시야가 트인달까요? 네. 그래서 6월에는요, 내가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어떤 책임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좀 해보시면서 나의 낡은 사고관을 좀 한번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참으셨거든요. 이 기반이 흔들릴까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을 받쳐줄 기반은 너무나 튼튼하고 힘을 조금 빼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 풀어볼까요? 자, 우선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들, 일, 금전, 주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뽑아봤는데요. 우선 9번의 완즈가 일에 대한 측면의 조언으로 나왔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뭐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부나 학생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상을 보낼 때 작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9번의 완즈는 일반적으로는 좀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마을의 신성한 존재를 찾아와서 피리를 불고 있는 어떤 소년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여러분에게 약간 그런 말은 아니고 라고 수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 더 풀이라는 요소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일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안 하던 짓 해? 하는 식으로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결정이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에 지장 줄 정도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우뚝 서서 이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탈은 좀 삼가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워야 하니까 다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일탈이어야 돼 라고 워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자부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까지 우리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기반에 대한 존중, 인정 또는 역할,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느끼는 그런 모먼트를 꼭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것과 연관된 이벤트라면 너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짧고 굵은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나의 능력이나 실력을 좀 증명해내는 그런 걸 또 예를 들 수도 있겠고요. 무튼 우리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10번의 펜타클에서 9번의 완즈로 왔다는 거 10에서 9로 왔잖아요. 보통 10이라는 수는 완성을 상징하는데요. 그보다 1 낮은 9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나 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속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퀸의 컵이 나왔는데요. 퀸 컵은 감성이나 정서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또 내면의 깊은 몰두를 상징하기도 해서요. 우리 여러분은 뭔가 해보실 요량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감성 터치를 해줄 수 있는 또는 나의 내면에 깊이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시면 좋다. 금전적인 운이 상승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퀸컵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흡수한 것을 그대로 방출해내는 힘이 좋은 시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요 이거 써보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거 써보세요. 라는 느낌인 거죠. 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 중에 거의 9할은 내가 경청하고 들어주고 수용하는 측면의 역할을 해줘야 될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지지하고 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이익이 또는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조직 안에 계신 분들 또는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세밀한 것을 챙겨보시거나 뭐 이성이나 논리적인, 인지적인 그런 문제 해결보다는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면 또 거기에 실마리가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 운 같은 경우에는요. 3번 펜타클이 나왔는데 3 펜타클은 협업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협업에 대한 느낌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가 무너지잖아요. 나는 앞으로 어떤 작품, 어떤 탑을 다시 세워보고 싶은지 또 그것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보셔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완수하는 데에 명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조각가의 표정을 보면 황홀경에 빠져 있거든요. 아, 이런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니 하면서 막 취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의 어떤 성과나 성취 또는 기술이나 능력을 알아봐주고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가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협업의 어떤 한 예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뭔가 잘 짜여진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지라도 더풀, 그쵸? 갑자기 뭔가 충동적으로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뭔가 나의 일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속박된 굴레를 약간 깨줄 수 있는 그것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제안이나 협업이나 작업이라면 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명한 건 현재까지 여러분이 계속 지속해왔던 방법을 앞으로도 적용해 나가신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으실 거래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타워가 무너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 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에는 좀 수용해 보시는 거, 이 속박을 벗어나서 좀 자유를 만끽해보는 그런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제가 문득 6월쯤이면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휴가 다녀오시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휴가까지 가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휴가 계획을 짜볼 수 있거나 한번 거기로 가볼까 하면서 약간 인터넷 서칭을 해본다거나 그런 정도는 6월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뭐 그 순간은 너무 즐겁죠. 자, personal growth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개인적인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6월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된 관념이 깨진다는 건 이제 새로운 관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관념을 쌓아가기 위한 많은 성장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것은 세미나에 참석을 해본다던가 책을 한번 좀 읽어본다던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뭐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시려나요? 무튼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내 작품에 뭐가 필요했던 걸까? 뭐가 좀 더해져야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어떤 도움이 있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깨우치시는 게 아닐까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내 작품을 소비해주거나 평가해주거나 사랑해줄 만한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보시겠죠? 그러나 지금 9번의 완즈에서처럼 내가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를 또 깨우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6월 정말 알차게 보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6월은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진짜 기운이네요. 목성에 운명의 수레바퀴에 날개가 달린 카드가 나왔는데요. 왕관까지 씌워져 있죠. 이 카드는 시의 적절한 운이 들어왔을 때, 행운격이죠. 행운이 좀 따르는 일이 있을 때 나옵니다. 6월이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모 말모 6월에는 운이 좀 따르는 어떤 일이 있겠다. 운이 좋게 흐르니 이것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살펴볼까요? 와!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가 같이 나와주네요. 진짜 우리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너무 힘드셨네요, 진짜.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마음고생, 몸고생,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변 분들도 우리 여러분을 많이 걱정하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도움을 준다고 주셨는데도,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뚫고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고 치유하고 정화하고 버텨내고 조금 어찌 보면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정신을 바짝 채 잡아야 하는 그런 게 나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줘도 그렇게 크게 뭔가 와닿지 않는달까?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되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진짜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6월 그 종지부를 찍으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 운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고 아팠구나 라는 걸 느끼신대요. 네. 뭐가 그렇게 우리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까요? 참 저도 울컥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참 삶의 굴레 속에서 아픔을 겪어야만 스스로 진짜 알을 깨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삶의 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요. 제가 요즘에 불교 관련된 책을 읽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날 만큼 힘들어야 뭔가 그 알을 깨는 그 정말 깔딱깔딱 고개를 넘기는 그 고통이 있어야만 그릇이 커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왜 불교 보면은 고행을 자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곡기도 끊고 일부러 단식이죠. 그리고 정말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참선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행이고 수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튼 그런 차원에서 참 우리 여러분도 무던히도 알을 깨고 나오려고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정말 다그치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참 마음이 남일 같지가 않고 그렇죠? 공감이 되고 또 응원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좋은 날 올 거라고 또 카드를 빌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 이때까지의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고 또 언젠가 그때 그 시련들이 나를 이렇게 큰 그릇이 되도록 만들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먼트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겨울을 지내오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막 황량하잖아요. 그쵸? 눈도 막 내리고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들도 다 시들시들해지고 잎도 다 떨어지고 내년에 진짜 열매가 맺히기나 할까? 봄이 올까?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봄이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열매가 좀 자라나는 그런 상태가 오면은 너무 신기하죠. 이러려고 해충도 죽고 겨울에 그렇게 추웠나 보다. 그제서야 느끼는 게 겨울의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겨울의 감사함을 느끼는 내 인생의 겨울이 이래서 왔었던 거구나를 느끼는 그 시의적절한 운이 잘 들어와줘서 풀려가는 것을 아주 체감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수고한 여러분의 6월이 어떻게 잘 꾸려질지 조언 카드 좀 뽑아볼까요? 와, 그랬구나. 자, 우선은 여러분의 일, 금전, 환경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으로 뽑아봤는데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또 문득 펼치면서 보이는 게 이 검들이에요, 검. 이 검들은 생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신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신념이 굳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념이나 생각은 때에 따라 변모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특히 아주 내밀하게 아주 깊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그걸 붙잡고 괴로워하는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라던가 또는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신념들 있으셨을 텐데요. 그 근간이 뭐가 되냐면 지식이 돼요, 지식. 약간 지식의 저주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아는 게 많아지면 내 삶이 평온해지고 뭔가 똑똑해지고 그래서 생각 정리도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프레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6월에는 이 지식의 저주에서 좀 벗어나는 이때까지 내가 이게 맞고 이건 틀려라는 그 프레임을 굉장히 꽉 붙잡고 살아왔다면 그걸 놓아주는 그런 시기가 되시지 않을까.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죠. 그쵸?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시지 않을까. 말을 좀 보태고 싶었습니다. 자, 조언해요. 4번의 컵카드가 떴는데 일과 연관해서라면 주부이신 분들, 학생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상에 적용하는 작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4번의 컵은요. 나른한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 없는 당연히 주어지는 일상의 평온함, 안전감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하고 특출나고 높은 수준의 결과나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될 일은 되니까 그냥 너가 해왔던 대로 하면 돼 라는 측면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우리 여러분이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식의 저주라고 예를 들었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예를 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딱 이 자리에 8번의 소주 카드가 떴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전에 좀 장기적인 연애를 했었는데, 한 7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에서 좀 실패했다는 관념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던 거, 또는 뭔가 반대를 받았던 측면이라던가 내가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면한 깊숙이 꽉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다시 연애를 해도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올가맨 거죠. 그런 올가매는 패턴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애할 상대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못 잡았던 거예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든 여러분들도 무언가 내가 실패했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든 내가 나를 좀 속박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편안하게 마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어떤 새싹을 트이게 하는 노력과 봄에 새싹을 트이게 하는 노력은 너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봄이 왔으니 어떤 시기가 나를 돕는 그런 운기가 왔으니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선 5번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5번의 완즈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경쟁이죠. 네.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경쟁하는 상황 또는 그 시장 상황에 내가 뛰어들어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상황을 좀 더 좋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운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경쟁을 해야겠죠. 그쵸?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그것에 운이 따르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했을 때에 이 금전이 따르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 거 사세요, 제 게 더 좋아요 라고 해도 분간이 안 되죠.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누구한테 사더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똑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쨌건 여기에 수요가 많을 거니까. 그래서 6월에는요. 적당한 수준으로 타겟팅을 해서 경쟁을 활발하게 해 나가면 그만큼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주변 운에서도 심판 카드가 떴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 시기 자체가, 운기 자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죠? 운명, 운, 계시, 뭐 이런 뉘앙스의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마치 이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고심하고 고생하고 해왔던 것을 보상받는 시기로 6월이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뭔가 명료하게 봐지는 또는 기다려왔던 그 순간을 선물 받는 것 같은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보다 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다고 하니까요. 뭐 환경적으로는 여러분이 따로 할 만한 건 없어요. 다만 이러한 시그널을 잘 캐치하셔서 기존의 스스로를 압박하고 억압했던 그런 패턴에서만 좀 벗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나를 속박하고 막 괴롭히고 싶어도요. 못한답니다. 그럴 만한 기력도 없대요, 이제. 이럴 때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forgiveness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용서죠. 아, 진짜 우리 여러분에게는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패턴에 10번의 소주가 나왔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 죽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죽인다는 게 뭐 쉽게 말해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나의 영혼적으로 나를 부정해왔던 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압박해왔던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 아시죠? 이 용서라는 카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스스로를 완전히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수용하는 경험을 한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훨씬 더 많은 빛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뭔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장의 카드 보시면 사실 내 주변에도 그들도 너무나 힘든 와중이었거든요. 정보가 부족했다거나 경험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그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자라왔거나 구제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도의 도움밖에 주지 못했고 또 나도 그것을 온전히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줬던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갔던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요. 6월에는 용서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아주 가슴 깊이 깨우치게 되실 거래요. 사실 이러한 카드들은 다 과거를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올가맨 이 붕대 얼른 푸시고요. 아마 풀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름이라 더워서 이렇게 붕대 감고 있지도 못해요. 아시죠? 그래서 붕대 푸시고 당당하게 이 검 사이로 걸어 나오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조금은 발걸음 가볍게 그렇게 6월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응원 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6월은 어떤 기운이 들어올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금성에 이 묶여있는 도끼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보통은 금성은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요. 이 도끼가 묶여 있잖아요. 이 묶여 있다는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우리 다 화해하고 휴전이거든.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도끼 그냥 장식용으로 여기 묶어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거니까 만약에 좀 속 시끄러운 일 있으셨다면 6월에는 일단락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것을 풀어 헤칠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로운 6월 되겠다. 또 안전하고 안락한, 행복한 그런 6월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오, 그러네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 아주 먼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 싶네요. 자, 우선 이게 6월의 흐름이 되기도 할 테지만 이때까지의 여러분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아, 우리 여러분이 요즘에 생각이 좀 많으신데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양가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내면에 집중해서 나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런 신념이나 또는 내면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사제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떴는데 그 옆에 7번의 소주가 떴어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검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면 이 7번의 소주가 속마음으로 나온다면 죄의식과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왔다거나 또는 정정당당했지 못했다? 뭔가 떳떳함?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읽어본다면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과 연관지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무언가 지속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든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떳떳하지 못한 마음 또는 의심하는 마음 조금은 쉽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다소 좀 비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직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유레카 다시 발견하게 된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길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결론에는 태양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이런 흐름을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 10cm라는 가수 아시죠? 거기에 권정열 씨,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만 그 권정열 씨가 그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고백 같은 거였어요. 뭐였냐면 저 진짜 싸가지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명하셨대요. 초반에 대기실 같은 데에서 막 연예인분들 인사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인사 안 받아주거나 인사 자체를 안 하거나 뭐 대답을 할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되게 싸가지 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걸 스스로 그냥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싸가지 없었고, 저 진짜 좀 재수 없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고해성사식으로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렇게 진솔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이 태양이라는 건요, 모두가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걸어온 발자취라던가 쌓아온 것들이 여실히 그냥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좋은 것들을 쌓아왔다면 내가 응당 드러내려고 발악하지 않아도 좀 말이 셉니다만 내가 발악하고 막 보여주고 막 나를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응당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 권정열 씨처럼 내가 초기에 좀 싸가지가 없었지라는 그런 차원을 좀 들여다보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선언해 버린다. 이런 차원의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뭔가 유레카하는 그런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좀 유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10cm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내가? 난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랬구나.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내가 바랄 때 깨우친다면 너무 땡큐인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깨우치게 되면 좀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다소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좀 충격을 먹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6월에 그것 덕분에 일단락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주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너와 내가 이제 휴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와의 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6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태양 카드가 뜨면요. 주변의 어떤 운기나 내가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질 때 많이 나오거든요. 또 내가 노력해왔던 것에 결실을 맺을 때 나의 기반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은 조금 심경적으로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덕에 평화가 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요? 6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오! 야, 너무 신기하네요. 6번, 7번, 7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선은 일 금전 환경적으로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뽑았는데, 우선 일에 6번의 컵 카드가 떴어요. 이 일이라는 건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적용이 가능한데, 주부나 학생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일상에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6번의 컵이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의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만히 있던 10cm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권정열 씨가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공론화 시켜버리는 거죠. 저 싸가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정열 씨는 초기에 싸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탁. 그러면 어쨌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들춰낼 게 없잖아요. 인정한다는데 뭐 어쩔 TV? 너무 유치하지만 어쩔 TV 저쩔 TV 그쵸?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 됐든 조금 나쁜 것이 됐든 오히려 이 과거 덕분에 내가 지금의 자리, 지금의 어떤 평화 또는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인지하시면 좋고요. 또 과거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태도래요. 약간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 사실 그게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요즘에는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오는 조언이 얼마나 값진지 그 연륜은 속이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가 6월만큼은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의 컵이 금전운에서 나왔다면요.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모색해 보는 거 이거 도움이 될 수 있대요. 그러나 이 칠수의 수는요, 약간 영성이나 신비주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꾸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 속에 진짜 보석을 가려내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멋이 중헌디? 지금 어떤 것을 해야 의미 있게 내가 수익 창출을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의 나에게 정말 찰떡같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해내는가, 그런 역할을 하는가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7번의 컵이 나왔다면 뭔가 결정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색하고 탐색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생각해보고 진짜를 가려내는 눈을 좀 키워봐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그리고 7번의 펜타클이 또 연달아 나와줘요. 7번의 펜타클도 지금 뭔가 본인이 정성스럽게 키워둔 화분을 끌어안고 있죠. 그쵸? 그래서 끌어안고 멍 때리는 거예요. 이만큼 키웠네. 이제 얼마나 더 키워보지? 아니면 그 다음 수수는 뭐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마 6월에 맺게 되는 작은 결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결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간 결실을 보고 아쉬울 수도 있고요. 좀 더 좋은 평가나 성취를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딱 보일 수도 있대요. 어쨌건 6월에는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현실과 이상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것만 따라가지 않도록 또는 너무 현실적인 것만 비평가처럼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꾸려왔던 기반들 또는 결실들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때까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결실이 나온 거구나. 한번 중간 정리, 점검 이런 것들을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거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프라이드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부심, 자존심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거, 반드시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 나는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던 거, 이런 태도가 당신을 더 힘들게 하고 올가매고 압박을 해왔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스스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과거에 나도 어떤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음을, 나도 한 인간으로서 응당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좀 인정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권정열 씨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권정열 씨도 과거에 했던 실수를 인정했던 거죠. 저 싸가지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저 진짜 말도 못하게 별로였어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에서 오는 자신감이거든요.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저 이렇게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쵸? 그래서 6월에는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시대요. 그러니 스스로의 자부심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또 타인을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 타인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만약에 나도 싸가지 없었던 어떤 한 시절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응당 싸가지 없는 시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도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정과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격을 더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평안하고 행복한 2월 보내시길 바라고요.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